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부잣집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초구 반값 재산세 강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법적 대응한대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냐? 서초구가요, 먼저 구 예산으로 구민들 재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조례 내용을 공포했습니다. 서울시는요, 다른 구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적 대응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징수한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의 50%는 납부자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단 1주택자의 집값은 9억 원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서초구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나치게 커진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약 5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는요, 무주택자에게 대한 역차별을 받게 된다면서 이 정책을 반대해 왔는데요. 그러나 서초구가 끝내 강행하자 서울시는 조례의 위법성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약해보면 그래요. 서울시 입장입니다.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특정구의 주민들을 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초구의 입장입니다. 서울시로 가는 공동과세부는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서울시 제소 자체가 지방자치권을 짓밟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맞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세 증가하니까 구청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몫으로 받아야 되는 재산세를 돌려주겠다라고 발표한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말 안 듣고 너 혼자 해? 이거 아니지 않아? 라고 제소하겠다는 것도 또 이례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또 납득이 가는 얘기인 것 같아서 각자 입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부잣집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봤어? 아니, 국간이 풍족하니까 야, 그 돈 우리 지금 안 받아도 돼. 야, 힘든 사람들 거 좀 빼주자. 부자니까 할 수 있는 부잣집이니까 올해는 국간을 좀 덜 채워도 되겠다. 그런 수액이고. 이제 서울시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뭐가 달라. 지금 요번에 공시가율 올린다고 하면서 또 뭐 중저가 아파트들은 보유세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 찾는다고 해서 정부가 그런 거 하는 건 괜찮고, 씨발 내 밑에 꼬봉인 줄 알았는데 이 새끼들이 지네 고가 좀 많다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고. 난 모르겠어. 웃기지도 않아.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뭐 아무튼 서울시 입장에서는 뭔가 배알이 꼴렸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거나 이거나 저거나 내가 볼 땐 그놈이구만. 아니 아무나 이겨라. 난 모르겠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나랑 상관없어. 그렇지, 서초구에 상관이 없어. 서초구 일주택자도 아니야.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초구의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 입장에서 조은희 구청장 좋아하죠? 항상 보면 이게 되게 평가들이 높아. 파격적이야.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다 파란색이었는데 빨간색 됐잖아. 네, 이런 부분들도 이례적인 것 같아요. 구정 자체를 이끌어가는데 파격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거고, 또 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초구에 9억 미만 아파트 주택이라는 게 뭐 연립주택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나홀로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혜택 별로 깎아줄 수 있는 집도 얼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5만 가구. 하긴 근데 이제 공시 가격 기준이니까 따져보면 좀 있긴 있겠네. 네. 자, 보유세 증가에 따른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다르죠? 네, 보유세 올라간다니까 벌써 싫다 그랬잖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큰 정부가 싫어요. 정부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기본적으로 나는 큰 정부를 반대. 그렇지. 정부도 좀 줄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많은 또 그 행정학자들은 얘기하는 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부는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가족 여행을 갔어요. 하루 당일치기로 속초에 갔어. 속초에 가서
속초에 가면 항상 먹는 게 있습니다. 청초스물에. 거기 해산물에 먹어야 되거든. 아, 그래요? 갔는데 놀랐어요. 왜요? 거기는 그 청초스물회가 거기 청초호 주변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야, 이거 진짜 커졌다. 놀랬지. 역시 관광지에서 관광지 손님을 빨아서 이렇게 돈을 갈퀴로 긁는 이제 봉포 머구리 회랑 여기랑 두 개가 이제 비투인데 이게 진짜 놀란 게, 그래서 보면 홀이 엄청 넓어요. 대기표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2층, 3층 올라가가지고 먹는데 홀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 점원이 아니라 이제 홀 서빙? 예, 홀 서버들 아무튼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셨는데 그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로봇가 왔다 갔다 해요. 진짜로. 진짜?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써진 다음에 눈 깜빡깜빡 하는 애가 이렇게 다녀. 접시가 4개를 딱 들고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가. 그리고 달달달달달 와서 촥 오면 자기가 꺼내서 우리가 먹는 거야. 왜냐하면 음식점에서 서빙을 로봇이 해. 오, 그러면, 그러니까 배달하고 돌아가는 건 로봇이 하고, 네. 퇴식은 사람이 네. 다니면서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의 일정 부분을 로봇이 대체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야. 정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력들이 상당 부분 이런 기술로 대체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거 원래는 그 업소에서 예를 들어 종업원이 100명 있었는데 그게 줄면 30명, 40명이 줄면 그 일자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되게 가속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로봇을 만들어 팔거나 로봇을 유지보수하는 회사는 돈을 계속 떼들어 벌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노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은 되게 축소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 거고 양극화는 심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를 어떻게 재분배할 거냐.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가는 과정에 있지만 특히 미국 이런 같은 선진국도 더 클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더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많이 버는 애들한테 가져올 거냐, 거둘 거냐. 그걸 갖다가 결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분배할 거냐에 대한 고민,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러네요. 제 머릿속에서도 싸우는 거지.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죠. 세금 내라면 내고, 예, 결국 뭐, 제가 행동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내야 되는 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열심히 일해. 내년에 세금 많이 나고. 맞아.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일 모레 망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나라에서 주는 수급을 위해서 주는 비용 얼마가 엄청 감사하겠지.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사람 누구나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보는 풍경이 다르다고. 그렇게 따져보면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어렵다. 세상사가 참 복잡해. 그죠? 네. 자, 오늘 이야기 쭉 한번 나눠봤는데요. 뭐, 요새 국정감사 관련된 기사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뽑아내느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뉴스 요새 재미없어. 그러니까, 네. 하지만, 오늘도 나름대로, 유익함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11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